네, 안녕하세요. 하경쌤입니다. 오늘도 아지타트에서 스타트하는 감상 수업입니다. 오늘은 진경산수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진경산수와의 어떤 배경, 개념, 그 다음에 상징성까지 해서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진경산수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는지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외에도 다른 내용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형식적 특징입니다. 인왕질색도를 형식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형식적 특징이라는 것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적 특징에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형요소와 원리 중에서는 무엇이 있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점, 선, 면,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명암, 양감, 색 등 다양한 것이 있어요. 질감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조형 요소가 작품을 하나하나 구성하는 어떤 요소라고 했을 때 이 조형 요소들이 모여서 조형 원리가 탄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형 원리는 대비, 강조, 동세, 운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자, 조형 요소의 원리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구도 한번 볼게요.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도는 화면의 배치, 어떤 조형 요소, 그 화면의 요소들을 각각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작품을 한번 바라보면 작품 중앙에 선을 쭉 그으면 굉장히 못 그었는데 그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선을 쭉 중심으로 이 작품의 무게감이 위에가 더 무거울까요? 아래가 더 무거울까요? 느낌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위에가 더 무겁죠. 위에가 더 무거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 바로 바위, 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위쪽으로 다 밀집해서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되게 무게감 있는 산들이 위쪽에 배치되어서 상, 중, 바로 위에가 무겁다, 하경, 아래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상중하경의 과분수 구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 위쪽에는 바위와 산, 나무 등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어두운 색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래는 나무나 안개 이런 밝은 색깔로 가볍게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구조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색채입니다. 색채라고 했을 때 여기는 먹인데 어디 색채가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동양화에서의 색채는 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화에서도 다양한 색채, 화려한 색채를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묵화로 그려진 것은 색채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먹은 그냥 시커먼색 하나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은 굉장히 다양한 색채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은 가장 기본적으로 산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묵은 첫 번째 가장 진한 녹무, 두 번째 중간,
뭔가 중묵이 중간 같죠? 맞습니다. 중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단묵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에는 녹묵, 중묵, 단묵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이 세 가지의 산묵이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제일 딱 봤을 때, 작품을 봤을 때 제일 진한 색이 어디 있어요? 맞죠? 바위에 사용됐죠. 중묵은 여기 바위 근처에 사이사이에 이거 뭐 중간 먹 같은 게 막 있네? 보이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중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먹이 어디 사용됐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표현에 사용되어서 녹묵과 단묵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흑백의 대비. 우리 조형유사 원리에서 대비도 조형 원리인 거죠. 이렇게 색채들이 녹묵, 중묵, 단묵이 색채라는 어떤 조형 요소가 잘 버무려져서 조형 원리, 대비라는 조형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 우리 프린트물에는 이거에 따로 적혀 있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일부러 빼놨죠. 그래서 면인데요. 여기서 바위 표현에 붓을 눕혀서 여러 번 쓸어내려서 그은 자국이 보이는데 이 기법은 좀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면 처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면이 이렇게 사용되었다 라고 해서 형식적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따로 뺀다면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 기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어떤 기법이 사용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 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기법이라는 거는 기술, 방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릴 때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으로 그렸는가 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자, 그냥 붓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붓으로 그린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붓을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 어떤 그 작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그렸을까라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법이 모두 다릅니다. 작가들마다 그리는 기법 다르고 어떤 집, 나무를 표현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인왕제 색도에 사용하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법은 딱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찰준인데요. 그 쇠찰준은 바로 바위에서 나타납니다. 바위에 붓을 여러 번 눕혀서 여러 번 쓸어낸다 라는 의미로 쇠찰준이라고 합니다. 자, 쓸어낸다?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붓을 이렇게 눕혀서 쭉 쓸어서 그어내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바위를 잠깐 보면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죠? 그래서 쇠찰준이라고 하는 준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마준입니다. 자, 피마준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피마준이라는 거는 마의 올을 풀어서 늘어놓은 듯이 약간 구불구불거리는 실 같은 선들이 엮여있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마의 올, 어떤 말을 만드는 원단들을 선생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보여줬죠? 그 이미지에서 뭔가 실밥이 막 풀려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옷에서 올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얇은 선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연상을 해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데서 잘 나타나요. 얇은 선들이 구불구불거리죠? 구불거리는 선들이 약간 늘어놓고 눕혀놓은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그려놨네? 라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소 약간 거친 느낌도 나고 마가 약간 좀 약간 뻣뻣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친 느낌이고 대체로 이렇게 흑산을 많이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마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연법입니다. 선연법이라는 것은 화면에 물을 한번 칙칙칙칙 이렇게 뿌려놓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붓을 이렇게 대면 당연히 번지죠. 그 번짐을 이용한 기법을 선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 표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법인데요. 안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뭉실뭉실하고 두둥실 뭔가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번짐으로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이 기법을 바로 선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찰준, 피마준, 선연법이 사용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 작품을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관찰하기. 두 번째, 생각하기. 세 번째, 이야기하기. 이 세 개의 단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작품을 감상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할 때는 관찰하기 먼저 시작해주세요. 작품을 딱 보고 떠오르는 생각, 어떤 느낌?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네요.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작품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뭐 같아? 아, 이건 되게 뭐가 비슷하네? 라는 관찰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압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별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처음에 본 작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작품의 어떤 부분, 소재, 어떤 상징, 내용, 주제, 분위기, 심지어 기법까지 이 기법 사용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작품 요소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기입니다. 이야기하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과 그러니까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언어로서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는 이 단계에서는 작품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 이 작품을 소유하고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걸 구입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라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디에 두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두고 싶고 어디에 배치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 다양한 질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한번 골라서 대답을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느낌을 선생님은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작가라면 작품의 형태, 색채, 분위기를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서 선생님이 마련했는데요. 이 작품에 여러분 작가다. 내가 만약에 정선이라면 이 작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색깔, 색채는 어떻게 해볼까? 형태는 어떻게 변화시켜볼까? 아니면 이 분위기를 더 슬프게, 아니면 기쁘게, 아니면 밝게, 다양한 분위기로 어떻게 변화시켜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양한 소재가 나타나는데 이 소재들을 더 추가해도 좋고요. 뭔가 봄의 산을 표현하고 싶다, 겨울의 산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더 쓸쓸하게 표현하고 싶다, 쓸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의 형태나 어떤 색채, 이런 색채들이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한번 다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상평가입니다. 형상평가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구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품은 어떤 땡땡땡땡의 구도, 땡땡땡땡의 어떤 구도를 취하고 있죠? 바로 상경, 하경, 죄송해요. 상중이죠. 상중, 하경의 구도를 갖고 있는데 상중, 위에가 무겁고 하경, 아래가 가볍다. 그래서 과분수 구도다. 우리가 과분수인 친구들 있죠. 압니다.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얼굴이 크고 아래가 가볍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작품의 구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색채입니다. 색채는 먹이라고 했죠. 바위에는 무슨 색? 바로 묵묵과 중묵. 안개에는 어떤 색? 바로 먹의 산목 중에서 단묵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진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딱 둘이 만났을 때 어떤 흑백의 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은 바위 표현에서 넓은 면이 이렇게 사용됐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행평가 준비는 미리미리 하고요.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바로 수행평가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